정확히 알으니까 연도 같은 건 진짜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45원 되는 진짜로 외우는 거. 앞에서 끝나고 설명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맞으면 너무 많아. 자, 45원면에 지구가 생겨가지고 가장 첫 번째 시기가 시원생대예요. 이 시간에는 그냥 시원생대는 통으로 생각하면 돼. 시원생대. 그 다음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할 거냐면 고생대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 중생대, 신생대까지 이렇게 세 시기를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만 하고, 자, 우리 고생대는 우리가 뭐 지구과학 시간에는 또는 그냥 과학 시간에는 얘가 크게 더 시기로 나뉘어져요. 근데 지리 시간에 그런 건 필요 없고, 지리 시간에는 고생대가 전기, 후기로 나뉘더라.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중생대는 중생대는 대각 크다야 쓰기, 쥐라기, 대각 끝의 식으로 나뉘는데, 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기, 중기, 후기 세 개로 나뉜다는 거, 3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세요. 다음 신생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기, 4기로 나뉘죠. 지리기간이 마찬가지예요. 두 단계로 나뉜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고 일단 나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시원생대 했고, 이번 시간에는 고생대 들어갈게요. 자, 고생대는 뭐가 포인트냐면, 고생대는 무슨 지향사라고 부르는 땅덩어리인데, 기억나요? 지향사는 지배와 달리 사격층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물 밑에서 쌓인 지층이기 때문에 화석이 많이 묻혀있고, 띠그 화석이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게 지하 자원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하 자원이 여기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돼요. 지하 자원. 그래서 자원, 일반적인 돌덩어리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미리 말하자면 지하자원,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하자원이 없다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굉장히 풍부하게 나와요. 정말 굉장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석회 섞은 지하자원의 일종이에요. 이걸로 시멘트 만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무연탄. 자, 무연탄으로 뭐 만드냐면 연탄 만들어요. 석탄의 일종.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조금 더 정리해볼게요. 자, 석회암하고 성분이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조개 껍질이 석회암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탄산칼슘. 그리고 무연탄은 우리가 연탄을 만든다는 거. 일단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무연탄은 이제 뭐가 화석이 돼서 뭐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냐면 과거에 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석탄으로 변하는 거죠.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조개가 과거에 주로 살던 곳을 봤더니 얘는 바다에서 주로 살던 생물이죠. 그래서 석회암이 묻혀있는 지층은 바다 밑에서 쌓인 거예요. 바다 밑에서. 그에 비해서 나무는 육지에 살던 거죠. 그래서 무연탄이 이렇게 묻혀있는 지층은 바다 밑이 아니라 얘는 육지에 있는 호수에서 쌓인 지층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얘는 바다라는 거, 얘는 육지라는 거. 일단 그렇게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름부터 정리할게요. 자, 우리 22페이지에 보면 무슨 지향사라고 써있는 부분이 옥천 지향사하고 다음 평남 지향사가 있어요. 자, 위치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도 보고 옥천 지향사, 평남 지향사 직접 유추하게 될 것.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평북 개마지개, 경기지개, 영남지개 그 사이가 옥천 지향사, 평남 지향사예요. 자, 프린트 22페이지. 자, 어차피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리는 항상 지도에서 이렇게 색깔 같은 거 표시하고 그 지역에 대한 특징 물어보니까 위치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남 지향사와 옥천 지향사 이게 바로 고생대 때 만들어진 땅덩이더라. 학자들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 옥천 지향사 부분에 가서 직접 땅을 파봤어요. 파봤더니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지표면 가까운 곳에는 뭐가 주로 묻혀 있냐면 무연탄이 이렇게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층이 구분이 되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석회석이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 때는 여기 밑에 쪽이 전기와 후기야. 만들어지시니까 석회석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무연탄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석회석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전기에는 석회석이 만들어졌고 후기에는 무연탄이 만들어졌더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용어가 등장해요. 층이 두 개인 줄만 알았는데 고생대에 결층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결층은 뭐냐면 비어있다, 결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실제로 연도를 조사해봤더니 자그마치 1억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1억년 사이에 과연 쌓인 지층은 어디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얘랑 그냥 비어있더라, 되게 좀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결층이란 말이 나오는 뿐이지 여기에 뭐 별다른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대는 전기랑 후기랑 이렇게 나뉘더라.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석회석은 어디서 쌓이는 거냐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호수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거꾸로 추측을 해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고생대 이렇게 봤더니 전기에는 바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아래로 뻗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가 되는 거니까. 분명히 석회석이 있어 지금 가봤더니 석회석이 쌓이려면 분명히 바다 밑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생대 전기 때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신강을 해서 아마도 바다가 됐을 것이다. 그래야 석회석이 만들어지니까 거꾸로 추측을 하는 거죠. 타임머신하고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침강을 하고 나면 바닷물이 이렇게 육지로 들어오더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닷물이 침입해 들어오더라. 해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침. 그 바닷속이 되면, 그래서 얇은 바다가 되면 바닷속에서 이게 지층이 만들어지더라. 그렇게 만들어진 지층을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해성 침략 말을 쓰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지하자원이 아까 계속 정리했던 석회암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지층을 두 개만 그렸지만 그 밑에 성칸부리아기, 그 위에 이제 중생대, 신생대 수많은 지층이 있겠죠. 그 지층들 가운데 중요한 지층이 몇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예요. 중요한 지하자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A층, B층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독특하니까, 특별하니까, 중요하니까 특이한 이름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죠. 자, 뭐라고 이 지층을 이름을 붙였냐면 석회암이 나오는 지층을 우리가 조선계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런 방법은 조개 껍질, 조선계 이렇게 조자 연시